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26차 세 번째 진료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 때 난포가 2개 보인다고 했고, 이번 처방은 폴리트롭 225. 먹는 약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럴 때는 좀 복잡했는데, 이번에는 심플하게 폴리트롭 225만 썼습니다. 근데 안 쓰다가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몸이 조금 보대끼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님 약이 바뀌면서 또 보대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몸이 되게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번 차수 수정이 잘 될지, 개수도 가뜩이나 작은데 참 의문입니다. 요번에 가면 난자체질이 정해질지 아니면 한 번 더 초음파를 보고 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난포가 과연 잘 자랐을까? 요즘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괜찮냐 했을 때,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난포가 안 보일까봐, 에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난포가 안 보이진 않는다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난자 질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늙었구나 이런 거. 25년을 이제 중간중간 뜨문뜨문 봤기 때문에 늙어가는 걸 과정을 봤으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슬프죠. 근데 이제 지금 시험관 하는 것도 내년 초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 안에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안 됐을 때 내가 포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있잖아요. 왜냐면 몸도 몸이고 나이도 나이고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마냥처냥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될지 참 의문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일단은 병원 가서 2개가 잘 자라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라도 늘었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채취까지 무사히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난임 단톡방도 꽤 오래된 단톡방이 있거든요. 2년 이상 넘은 단톡방.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공해서 나간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올해 안에는 그 전원이 다 이제 임산부방으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방이 이제 2개거든요.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저도 저지만 또 친구 하나가 강주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리고 되게 저보다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냥 제가 유독 그 친구의 임신을 속으로 빌고 있거든요. 많이 비는데 생각처럼 안 되네요. 일단 병원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 잘 마치고 나왔고요. 그 단톡방 멤버 저번에 채취하고 이식 같은 날 하신 분을 오늘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30일경에 채취한다는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9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요번까지 채취를 하고 얼려놨다가 이제 6월 달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자궁 상태는 지금도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6월 달 이후로, 6월 달 정도에 6월 7월에 이식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신선으로 안 하고 채취만 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해서 난포가 아예 안 자라거나 없거나 이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쓰던 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쓰던 약, 나랑 이상하게 저는 고나레프랑 퍼거베리스가 같은 브랜드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약인데 그 약이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폴리트롭이나 그 다음에 IVFM은 LG화학 거잖아요. 근데 거기 회사 게 잘 맞는지 거기 거 쓸 때가 제일 나아요. 왜냐면 그동안 그 약을 많이 써서 익숙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동안 폴리트롭 225를 썼는데 2개 보였는데 오늘 갔더니 저번에는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오른쪽 2개 일단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 늘었나? 그래서 내가 착각하고 있나 했는데 왼쪽에 하나 보입니다 해갖고 총 3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늦어도 화요일쯤 채취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3개가 보여서 조금 더 키워볼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채취를 하기로 했고, 약은 그래도 조금 반응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용량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IVFM 오늘부터 300씩 맞기로 했고, 오늘, 내일, 금, 토, 일, 월 이렇게 맞기로 했고, 일요일, 월요일은 오가르투란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조기배란 억제제. 오늘은 안 맞았고, 오늘 내일은 안 맞고 1, 월 이렇게 이틀은 조기배란 억제제랑 같이 처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포 터뜨리는 주사 4대, 오비드렐 2대하고 데카페틸 2대 이렇게 총 4대가 처방이 됐고, 채취가 수요일이고 화요일날은 주사가 아예 없어요. 화요일날은 주사가 없고 월요일날 이제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밤 9시 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맞는 거죠. 그리고 이틀 전부터 이제 수요일날 채취니까 월화 ONG 질정을 소독한다고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NG 질정 2개 처방 받았고, 주사 IVFM 600짜리 2개 1200 정도 받았고, 그래서 처방은 좀 이번 차수는 좀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그때 달라요. 선생님이 제 몸 상태 봐서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약을 좀 적게 쓰고, 반응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용량 늘리고, 그러니까 매번 다르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지금 담당 쌤이랑 좀 잘 맞습니다. 저는 막 계속 안일하게, 뭐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막 계속 같은 방식, 같은 패턴, 같은 용량 이런 거는 내 몸이 그때그때 다른데 왜 같은 방식으로 하지? 이런 게 시험관 초기 때 그랬어요. 한 1년을. 그래서 그때는 별로였고, 그 후로는 이전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취적이신 분들이 저랑 좀 잘 맞다는 거. 아무튼 병원 끝나고 이제 바로 제 앞에 진료를 보셨거든요. 난임 단톡방 멤버가. 그래서 그분이 시간 되시면 점심을 먹자고 해서, 이제 충남 분이라서 이제 기차표 그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그 진료 환자는 적었어요. 이식 환자는 많다는데 진료 환자는 적어서 가자마자 진짜 5분 안에 진료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진료 보고 그 다음이 전데, 그분이 좀 기다려 주셔가지고 주사 맞고 약국 가서 약 타고 이제 같이 선물 받는 에그드랍 있는데, 집 근처에 에그드랍이 없는 거예요. 기프트콘이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근처를 검색해 봤더니 왕십리역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십리역 그 에그드랍이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에그드랍 드실래요? 했더니 오케이. 그리고 그분이 또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왕십리역에서는 용산역까지 한 번에 가더라고요. 16분이면. 그래서 그럼 같이 에그드랍이나 갑시다 해가지고 에그드랍 가갖고 샐러드랑 에그드랍이랑 먹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뭐 병원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났으니까 시간이 너무 널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단톡방 멤버분께서 또 충남에서 오셨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 근처는 이제 이거 웬만한 거 다 먹어서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에그드랍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쪽 예산 쪽 충청도 쪽에는 에그드랍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 드셔보셨다고 하길래 좀 느끼하고 맛없으면 어떡하지,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냥 이제 뭐 사람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제가 이게 겪는 게 내가 포기가 안 돼서 어차피 즐기면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동지에 같이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뭐 한두 살 차이 나고 같은 상황, 같은 비슷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교류하고 마음 의지하고 이렇게 시간 되면 밥 한 끼라도 먹고 이런 게 참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재밌지 않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자체 내에서 또 이렇게 소소하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와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냥 우울할 필요 없잖아요. 꼭 뭐 난임인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맨날 울고 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울고 짜고 할 때도 있죠. 근데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애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간혹 뭐 이상한 쓸데없는 악플 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냥 애 하나 놔놓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남 무시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만 없을 뿐이지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뭐 악플 단다고 해서 그거에 휘둘리겠어요? 물론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쁘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멘탈이 흔들리거나 막 그렇게 타격감은 없어요. 하찮게 생각되지 사실. 아 오직 나보다 못 나왔으면 저런 짓을 할까 이런 느낌인 거지.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너무 힘들어 죽겠. 개똥이다. 저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전혀 무시해. 무시. 마음속에 무시. 아유 하찮은 것 같으니라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일부러 사람 신경 거슬리려고 그러는 또 이상한 인간들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인스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걱정할 만큼의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 본인들이 되게 잘난 척을 막 온라인 세상에서 하지만 실제로 잘난 사람이 악플 달고 있겠냐고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남의 거에 신경 쓰면서 악플이나 달고 쳐 앉아 있겠냐고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저도 사실 누구한테 악플 달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연이나 상황을 들었을 때 너무 그 사람이 슬퍼 보여. 그러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라도 아 힘내세요라고 응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럼 뭐 난임이신 분 아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짧게 힘내세요 이렇게 남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힘내세요 말 한마디에는 진짜 많은 내용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해서 댓글을 남긴다는 거 그냥 마음인 거거든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제 짧게 이렇게 힘내세요 이렇게 남기는 거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마음은 있지만 뭔가 잘못 표현하면 상대방이 다칠까봐 그냥 짧은 말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력의 차이지 길게 썼다고 응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짧게 썼다고 응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자기 생각을 가스라이팅 하려거나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악담을 퍼붓는 사람 외에는 사실 좀 걱정돼서 진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근데 간혹 보면 이게 딱 걱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냥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 생각이랑 다르니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자꾸 걱정이라고 해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저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죄송해요 미처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괜한 오지랖을 부렸네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래 생각을 미처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지 생각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뭐 그러니까 뭐 유산을 했지 이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스라이팅 전문인 거지. 그러니까 남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악담 퍼붓고 뭐 이상한 말 하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좀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누구한텐가 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 뭐 영상 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막 악담을 퍼붓는 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같이 십몇 년 이제 동업한 동생도 애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저랑 전혀 달라요. 근데 약간의 결은 같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좀 친하게 지내지만 전혀 다르지만 얘가 왜 이럴 때 이런 걸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의견을 말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래요. 언니 왜 그래? 하지만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 뿐이지 너한테 언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다그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강요해서 안 듣는다고 남한테 막 악담 퍼붓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회에서 본인이 모르는 왕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누가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다 욕하지.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크게 문제 있는 적은 없고 좀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편에 속하진 않아요.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너무 아니다 싶은 사람은 손절을 이제 40대가 되니까 굳이 정 아닌 사람들까지 만나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정리를 해서 많이 줄어들었지. 원래는 진짜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도 않고 우울이나 공황은 감기처럼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시고 제발 남한테 악플 달 시간에 자기 개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짓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심한 걸 본인만 몰라. 남들 다 아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요번 차수 3개가 보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수정이 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2개보다는 3개였을 때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제발 채취가 2개 이상 돼서 수정도 한 2개 이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은 29일 채취날 뵙겠습니다.